미국 정부는 12월 15일부터 미국민 2천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리제네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오늘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한인단체들은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 개시됐으나 법적 투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진화시켜줄 코로나 백신이 12월 15일부터 미국민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월 10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24시간 안에 각 주에 배포하고 12월 15일쯤부터 고위험군과 헬스케어 종사자 등 2천만 명에게 첫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공포에서 탈출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로나 백신의 유례없는 전국민 접종이 12월 15일부터 개시되는 2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95% 안팎의 예방 효과가 입증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12월 10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미국 정부의 초고속 배포 작전을 거쳐 각 주에 배포되면 12월 15일부터 우선 2천만 명이 첫 접종을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연방보건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12월 10일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는 대로 초고속 작전에 의해 24시간 안에 각 주에 신속 배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We could be distributing vaccine soon after December 10th. We believe we can distribute vaccine to all 64 jurisdictions within 24 hours of FDA authorization. 미국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고령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헬스케어 워커들부터 접종하기 시작해 올해 안에 미국에선 2천만 명이 2번씩 접종받을 수 있도록 4천만 개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FDA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백신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모더나와 화이자의 두 백신들을 정밀 검토한 후 회의 직후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연방으로부터 배포되는 코로나 백신을 받아 12월 15일부터 첫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지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접종 계획은 각 주정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1차 접종을 받은 지 28일이 지난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95% 안팎의 항체 생성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화이자는 5천만 개, 모더나는 4천만 개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미국 내 4천만 개 사용을 뺀 5천만 개는 다른 국가들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는 화이자가 13억 개, 모더나는 5억 개나 생산하고 존슨앤존슨 등 후속 회사들도 가세할 게 분명해 내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미국민 3억 2천만 명 전원이 원하면 누구나 2번씩 접종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백신의 저장 온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관, 수송, 배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화씨 36도에서 46도인 의료냉장고에선 한 달을, 화씨 -4도에선 6개월이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화씨 -94도나 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치료제로 활용됐던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3만 개가 넘는 치료 과정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리젠코비2를 배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FDA는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리젠코비2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12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 또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에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고위험군 환자들이 투약 시작 28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제네론의 외래 환자 임상시험에 따르면 리젠코비트 같은 단일 클론 항체는 초기에 투여했을 때와 아직 자체 면역 반응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리젠코비트의 안전성과 효능이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젠코비트는 2개의 단일 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로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 평가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해 치료제로 이용한 약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도 활용돼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을 투여받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다며 극찬하고 이 약을 곧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토록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3만 개가 넘는 치료 과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리제네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배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관리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주를 기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제네론사는 이달 말까지 8만 명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리젠코비트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첫 주까지 약 20만 명분의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1월 말에는 총 30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로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앞서 FDA는 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캐나다 생명공학 업체 앱셀레라와 함께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경증 환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며 지난 9일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이미 12만 명분의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를 전국에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2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들이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마감되는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12월 7일 마감하는 메디케어 갱신 등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 한인단체들이 무료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비영리 한인단체인 나카세계 버지니아 미 교협에선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려는 한인들의 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선 노년층의 메디케어 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 혜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면 훨씬 혜택이 확대되고 인기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도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 혜택인 ACA 오바마 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버지니아의 파미스, 그리고 노년층의 메디케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 한인단체들이 본격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한인단체들은 영어와 우리말, 글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데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한인단체인 나카세계 버지니아 지부인 버지니아 미 교업은 12월 15일에 마감하는 ACA 오바마 케어와 확장된 메디케이드, 그리고 버지니아 파미스 등을 한인들이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데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미 교업은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문가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한인들도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파미스 등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돕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미 교업은 또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와 진료소들을 추천해주고 예약까지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미 교업은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정규직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대폭 늘리고 한인들이 언어 때문에 불편하거나 손해를 겪지 않고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혜택과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미 교업이 최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오바마 케어 유지 강화 캠페인을 벌이던 장면이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려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미 교업은 703-256-2208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 vahealth@nakaset.org로 연락하시면 즉각 무료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통해 오바마 케어나 확장된 메디케이드를 1월 1일부터 계속 이용하시려면 버지니아 거주민들은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갱신하려면 12월 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현재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가입과 갱신 서비스를 돕고 있는데 전화 703-354-6345번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메디케어 갱신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검사, 구직, 주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한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의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네바다주에서는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고 있어 조셉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인수 작업에 있어 초기 단계의 예산, 물자 지원을 승인하면서도 법적 투쟁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0 대선이 끝난 지 3주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공식 개시돼 평화로운 정권 이양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분쟁을 겪은 핵심주들 가운데 미시간에 이어 펜실베니아, 네바다주가 선거 결과 바이든 승리를 인증해 조셉 바이든 후보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델라웨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넷 지명자들을 공개 소개한 것으로 외교안보팀을 선보였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총무층에게 대통령 당선을 거친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을 인정치 않고 인수인계 작업을 유보해온 연방 총무청은 바이든 팀에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예산 물자 지원과 정보 브리핑 등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는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공식 개시됐으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승리가 속속 인정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이 공식화된 데다가 공화당 진영에서도 상원의원들, 국가안보 전문가들, 재계 인사들이 대거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장기간 거부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성토하며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방 총무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개시토록 승인한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법적 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투쟁을 지속해 반드시 압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리누드, 제나 앨리스 변호사 등은 법적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선거 결과와 승자 인증은 절차에 불과하며 수많은 부정선거 증인들과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해 부정한 선거 결과를 반드시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여전히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 하고 무더기 바이든 표를 2중 3중으로 개표하는 등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등에서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부정선거를 입증해줄 수많은 증인들의 선서 진술서는 물론 독일에서 압수했다는 사이트의 서버 등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스모킹건들을 제시해서 부정한 선거 결과를 반드시 뒤엎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에게 정권 인수에 대한 초기 작업을 연방 총무청과 그의 팀에 권고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희소식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3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는 동부시간 오전 11시 30분쯤 3만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1월 15일 기록한 2만 9천 선에서 3만 선까지 오르는 데는 총 216거래일이 소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초기 뉴욕 증시는 예상치 못한 공포로 부담을 견디지 못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만 선에서 3만 선으로 오른 데는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의 1만 포인트 상승에 약 2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 3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방문해 짧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를 돌파한 데 대해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에 대한 정권 인수 협조를 지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선 결과에 대한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전날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도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시장 친화적 인사로 꼽히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낙점했다는 보도 또한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제닛 옐런은 연준 의장을 지내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경기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에셋을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는 롱텀 팔라스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트래디셔널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Roth IRA나 홀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